안녕하세요 여러분, 문도의 스몰 토크 시간입니다. 기아의 타스만 소식인데요. 기아의 모하비가 단종되고 이제 월드와이드한 모델 바디온 프레임의 타스만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각종 매체에서 예상도와 함께 영상이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정말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뉴트로 하면서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수많은 성능 테스트를 거쳤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스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랠리, 그 다음에 호주 지역의 랠리 참여를 하면서 현대의 N처럼 모터스포츠에 한번 뛰어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아 타스만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기아의 소식입니다. 기아의 PB5 플랫폼 비욘드 비히클, 그래서 PBV라는 어떤 이제 이니셜을 가지고 나온 자동차들인데요. 목적에 딱 맞게끔 그 모듈을 좀 바꾼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PB5가 조만간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모토쇼에서 본 어떤 이미지들, 그 다음에 언론에 공개됐던 기타 여러 이미지들, 영상들, 요거는 그냥 좀 이미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유럽 쪽에서 그 테스트카 위장막 사진 노출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충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냥 위장막 벗겨도 그 안에 똑같은 그 차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꽁꽁 싸맸습니다. 네, 꽁꽁 싸맸고, 그 다음에 실내도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컨셉카를 내보인 게 아니라 양산차를 우리가 전시회 그동안 전시했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을 다룬 이유는 저는 예전에 이제 캠핑카를 리뷰를 많이 했었고, 다목적 차량 지금도 리무진을 좀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출시가 되면은 이런 특장차 시장도 많이 변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르노 소식입니다. 르노는 프랑스 기업입니다. 프랑스 기업이고 프랑스 기업답게 소형차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정체성이 조금 희미했었죠. 처음에 닛산과 삼성자동차로 시작한 이 르노가 삼성이란 이름도 이제 떨쳐버리고 그냥 오직 르노로만 승부를 본다라고 하는데, 이 전기차들은 중국의 지리의 기술이 많이 적용된 그런 차량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르노 자동차 요거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냥 중국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국내 공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라고 하는데요. 르노5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르노5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르노4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어쨌든 르노5 요 디자인과 요 모양이면 저는 사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작고 경량화돼 있고 컴팩트한 이런 차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미니 쿠퍼를 조금 여러 대 샀었죠. 미니는 이제 좀 질렸고, 르노5의 이 노란색, 그 다음에 각져 있는 이 헤드램프, 헤리티지가 있어서 아이오닉 5처럼 복각을 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소형 전기차가 개인적으로 좀 더 많아지길 바라고 있고, 실용적인 스펙으로, 그 다음에 가격도 좀 접근성 있는 가격으로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르노4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 네이밍상으로는 르노4가 작은 차고 르노5가 큰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르노5보다 르노4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자동차이고요. 이 모델 또한 오래된 차를 복각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오닉 5처럼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눈에 낯설지 않고 약간 뉴트로한 MZ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기괴하게 생긴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헤리티지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이런 모델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서 빠르게 르노에서 생산을 하던, 아니면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주던, 수입을 하던 빠르게 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로보택시입니다. 역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혼자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광고하고 어그로도 끌고 완전 원맨 쇼죠. 원맨 쇼 기업임을 한 번 더 입증하는 그런 런칭 쇼였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로보택시는 말 그대로 로보트 택시, 로보택시. 운전대와 페달을 놓고 오직 2인승 승객을 위한 시트와 모니터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정말 충격이었고요. 이 차의 청소 및 충전 관리 모두 사람의 손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이번에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택시인데 로봇이기도 하다, 뭐 이런 뜻이죠. 택시는 거점 도시 기반으로 움직이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로봇들이 대신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 솔루션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택시가 앞으로 영화처럼 사람 없이 로봇가 차를 왔다 갔다 하는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국내 택시 기사님들도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로봇 택시 현대기아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좀 빨리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기차는 역시 테슬라, 그리고 인공지능도 역시 테슬라인 것 같아요. 자, 현대와 토요타, 적과의 동침, 이런 옛날 영화 포스터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렸을 때 잡지를 통해서 F1과 WRC 기사를 읽고 사진을 보고 한국의 자동차들은 언제쯤이면 한국의 자동차들은 세계 무대에서 통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당당하게 자동차 생산 1위 토요타와 그것도 한국에서 맞짱 한번 뜰 수 있겠구나, 이런 소식입니다. 한국 차도 많이 좋아졌고 토요타도 아직까지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둘 다 모터스포츠에 굉장히 진심인 부분은 공통 분모라고 생각하고요. WRC와 각종 해외 레이스에서 현대의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 차,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좋은데, 이렇게 저가의 동침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 브랜드들을 좀 겨냥해서 의식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중국 브랜드들이 일본도 치고 들어가고 있고 유럽도 치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견제하는 방법은 그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 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해야지 된다, 이런 공통 분모가 있지 않았을까.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참견을 좀 해보고 싶은데 표를 또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소식은 블랙매직의 얼싸 12K입니다.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네. 얼싸 이것이 네이밍 이거 뭐냐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우루사라고 발음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뭐 아무튼 장명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서야 4K 영상을 만들고 시청을 하고 요 이제 4K가 이제 약간 좀 대중화가 된 요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네마 시장, 드라마 시장에서는 벌써 12K 카메라가 등장을 했다라는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체감도 안 돼요. 12K면은 과연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이걸 플레이하면은 그 영상 그대로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지, 혹은 이 영상, 이 무거운 12K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상상조차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전문 영상 제작자, 그 중에서도 영화나 넷플릭스, 드라마 등에서나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화질과 시청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블랙매직 디자인인데요. 실제로 저는 이번 런칭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상품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그 영상의 제작 그 흐름도도 한번 구현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와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모니터입니다. 영상 제작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니터인데 아토모스 시노비 2라는 모델이고요. 영상 제작자뿐만이 아니라 포토그래퍼들도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셀링 포인트에 포토그래퍼들도 요거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도 요번에 하나 샀습니다. 리뷰도 만들어 보고 사용도 좀 해봤는데 일단 마음에 드는 건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게 아주 잘 빠졌다, 예쁘다,
그리고 나름 슬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다. 가성비 모니터 싸구려 중국 제품보다는 그 내구성을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가격은 높지만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오래 사용할 목적으로 사볼만 하다. 사실 모니터를 자꾸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지금 뽀개 먹은 모니터만 2개인데 이 모니터 시노비로 인해서 더 이상 모니터 구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커에서 셀링 포인트로 내세운 카메라와 연동해서 화면을 터치하면은 오토포커스가 조절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원해주는 카메라가 몇 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니 FX30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도 FX30인데 지원이 안 됩니다. 그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잘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나싱 이어폰이에요. 너무나도 심플한 디자인, 군더더기 없는 이 투명 케이스는 미니멀하고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모습이고, 오픈 이어 방식의 이어폰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실 요즘 그동안 앱등이로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성능도 뭐 그렇고 디자인도 좀 살짝 물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약간 좀 신물이 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 나싱의 핸드폰과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이 이어폰 등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폰은 둘째치고 이어폰 요 디자인, 케이스와 함께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 나도 한번 가지고 싶다. 하지만 다음번에 핸드폰을 산다면은 나싱으로 한번 갈아타면서 한번 세트로 구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번에 가져온 제품은 닌텐도 알람 시계. 재미있는 알람 시계입니다. 마치 닌텐도 게임 속에서 내가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고요. 닌텐도 게임 속에 효과음과 음악 이런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람 시계 음이 띠디띠딕 띠디띠딕 이런 이제 경보음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젤다부터 마리오까지 그 사운드를 아주 다양하고 현실감 있게 들려줘서 우리 주인님을 깨워준다라고 합니다. 닌텐도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침이 정말 상쾌할 것 같고 커피 맛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되지? 어디서 사야 하는 건가? 한번 알아보면 힘들어져. 자,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10월의 셀렉트, 10월 동안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컨텐츠고요.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서 제작을 해드릴 테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분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